바다튀기, 역사, 유튜브 바다그림. 의 주제는 고대 요동은 한민족 방어 체계의 핵심이다. 후기, 고대 요동 및 요서십성 1, 2, 3부에 대한 후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 폐수의 위치 문제. 폐수의 위치는 동아시아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폐수의 위치는 위만이 건너간 폐수의 위치가 어디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위만이 건너간 폐수가 당군 조선의 번조선과 위만 정권과 한사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수경주를 작성한 북이의 학자 역도원 때문이다. 역도원은 호안 때 학자 상음의 수경 폐수 조이. 폐수는 낙랑군 무방현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임폐현을 지나서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는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구체적으로 동쪽이란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굳이 역도원 당시에 고구리의 사신에게 물어서 폐수 북쪽에 도읍이 있고 폐수가 서쪽으로 흘러간다. 는 말을 하게 만든 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수경에서 폐수가 동쪽으로 흘렀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논리적 오류이다. 역도원이 살던 북이 때의 폐수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만이 살던 지난 교체기 때의 폐수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다. 수경은 위만 때의 폐수를 말하고 있는데 역도원은 북이 때의 폐수를 말하며 수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논리적 오류인 것이다. 첨언하면 북이 때의 고구리의 수도는 사서에 나와 있듯이 3개, 평양성, 국내성, 한성이 있다. 이 중 한성은 현 대동강 평양인데 고구리 사신은 이 한성을 설명한 것이다. 필자의 짐작이지만 역도원은 이 3군데 수도를 모두 물어보고 그 중에 한성만 인용했을 것 같다. 이렇다면 그야말로 악마의 편집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 고구리 3경 중 고대 요동에 있는 수도는 하나도 없다. 모두 요하 동쪽과 한반도에 있는 것이다. 앞선 1부터 3부에서 언급했지만 전쟁이 빈발하는 지역에 수도를 두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수경의 폐수와 설문해자 등의 낙랑군은 모두 전쟁 빈발 지역인 고대 요동의 지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폐수에서 고구리 수도를 거론하는 역도원은 번지수가 한참 잘못된 것이다. 역도원 당시 북이는 백제동성대왕의 침공에 영토를 잃고 암울한 시기였다. 약소국으로 전락한 조국의 신세를 한탄하며 우리 조국은 한때는 한반도 평양까지 차지했던 잘 나갔던 나라였다. 하고 허위의 역사라도 만들어 자위하고 싶지 않았을까? 왜냐면 평양이라는 것은 평평한 땅의 북쪽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이다. 그런데 위만의 폐수와 관련되는 고대 요동의 안시성은 번조선의 왕검성인데 평평한 땅의 북쪽에 있으므로 별명으로 평양성이라 불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성인 대동강 평양도 평평한 땅의 북쪽에 있어서 평양이라 불렸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자국에 유리하게 역사를 기술하려고 한 것이다. 지도 평평한 땅의 북쪽인 안시성 왕검성과 대동강 평양. 아무튼 이 역도원의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역도원의 논리적 오류로 인한 파장이 현재도 미치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태백일사, 기주여 보갈석도, 해안선 변화의 과학적 지식을 통하여 위만 시대의 폐수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만다행인 것이다. 위만이 건너간 폐수는 동쪽으로 흐른다. 는 수경의 기사가 맞는 것이다. 역도원이 쓴 수경주의 내용은 그 자세한 정황 기술을 봤을 때 명태조 주원장의 손을 탄 것 같지는 않다. 역도원 본인 스스로 이 허위 기사를 쓴 것이다. 이로써 명나라 이전에도 학자답지 않은 악의적인 사가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설을 읽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아무튼 역도원이 폐수 위치 비점을 대동강 평양의 한 여파로
명나라의 역사 왜곡에 힘이 실렸고 조선 왕조 4대 사관이 반도사관으로 붙여졌으며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한사곤 재평양서를 주장하는데 빠짐없이 인용되고 있다. 당연히 일제 식민사학을 계승한 광복 후 78년간의 대한민국 역사계도 역도원의 폐수 위치 비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받들고 있다. 태백일사, 기주협보갈석도 해안선, 변화의 과학적 지식의 공표를 계기로 이제 역도원의 폐수는 서쪽으로 흘러야 한다설을 역사학에서 지워버려야 할 것이다. 2. 낙랑군과 요동군 위치 문제. 한서지리지 요동군 험독현에는 낙랑군과 요동군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는 기사가 나온다. 한서지리지 요동군 험독현 험독 1. 응소가 말하기를 험독은 조선왕 위만의 도읍지이다. 물이 험한 곳에 의지하였기에 험독이라 하였다. 2. 신찬이 말하기를 왕험성은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 험독이란 지명은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3. 사고가 말하기를 신찬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일단 왕험성과 왕검성은 같은 의미라는 말을 첨언한다. 위 기사에서는 위치 관계만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면 필자는 험독은 검독이며 산해경, 해내경 편에 나오는 조선 천독이라는 말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천독은 하늘이 다스리는 나라의 뜻이므로 검독은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의 뜻이다. 따라서 위에 3명의 대적학들의 험독에 대한 뜻풀이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엉뚱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험과 검은 음이 비슷하고 또 검이 일반적으로 검소하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험과 같은 험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사서마다 서로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왕검성이나 검독의 검은 임금이라는 뜻이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금이었는데 두 개 승계로 계승하는 금이라는 뜻으로 있는 금, 곧 입금으로 호칭하던 것이 임금이 된 것이다. 금공검은 서로 호환된다. 졸저환단 고기의 암호 해독책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무튼 임금이라는 뜻을 모르는 중국 민족들은 단순히 한자 뜻만을 취하여 험하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니 엉뚱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치 관계는 뜻풀이를 몰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위 기사에서 폐수는 낙랑군 안에 있는데 이것은 호안 때 학자 허신이 설문해자에서 말하는 폐수는 낙랑군 무방현을 나와서 동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는 기사와 호안 때 학자 상음의 수경 폐수조에 폐수는 낙랑군 무방현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임폐현을 지나서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는 기사에서 확인이 된다. 그리고 왕엄성이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왕엄성이 있는 요동군은 낙랑군의 동쪽에 있는 것이다. 지도 4-1 한무제 당시 낙랑군과 요동군 이 폐수는 현 지형에 맞게 그린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폐수가 동쪽으로 흐르다 남쪽으로 흐르다 다시 동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간다. 수경 폐수 조이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는 기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위 내용의 요동군은 왕검성을 품고 있는 것을 보아서 번조선 왕검성인 안시성이 있는 고대 요동에 자리하고 있는 요동군으로 파악된다. 즉, 요동군도 시대에 따라 위치가 다르므로 어느 시대의 요동군을 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요동군의 서쪽에 낙랑군이 있다. 또한 낙랑군이 폐수를 품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낙랑군은 설문해자 등에서 말하는 낙랑군 부방현에서 폐수가 나온다의 그 낙랑군이다. 또한 낙랑군의 치소가 조선연에 있었다. 따라서 번조선인 고대 요동의 대부분은 요동군에 속해 있고 번조선의 아래 부분인 폐수가 있는 부분은 낙랑군에 속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선현으로 이름 지은 것으로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한무제가 침공한 위만 정권은 고대 요동에 있었으며 한무제 당시 설치된 요동군과 낙랑군의 위치는 고대 요동과 그 아래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명의 위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거나 교체되는 것이 다반사이므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지명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다. 3. 기주혀 보갈속도와 폐수. 기주혀 보갈속도에서 폐수를 그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첨언이다. 지도. 5. 기주혀 보갈속도와 좌. 현대 지형에 옮겨놓은 지도. 앞서도 말했지만 기주혀 보갈속도에는 아직 탄생하지 않은 강이어서 그려놓지 못한 폐수를 태조왕대에 새로이 형성된 해안선에 맞게 그려서 추가한 것이다. 우임금대에서 태조왕대에 이르는 기간에 황하에 엄청난 토사가 쌓여서 새로이 육지가 생기고 여기에 생긴 강이 폐수이다. 그런데 오히려 기주혀 보갈속도에서 폐수가 없는 것이 이 지도가 c 1177년이 아닌 그 이전의 지도를 변형하지 않고 모사한 지도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왜냐면 모사자의 손을 탔다면 황하하류의 손을 대서 모사자 시대의 폐수와 모사자 시대의 황하하류를 그려 넣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주혀 보갈속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갈석산이 바다에 붙어 있다. 그 옆으로 황하하류가 밀려 들어오고 있고 역하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브라질 아마존강처럼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바닷물이 강으로 역류하는 지역을 묘사한 것이다. 황하가 거대한 강이라 이 현상이 더욱 잘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기주혀 보갈속도는 우임금 시절의 갈석산, 현 남하선 주변 지형을 묘사한 것이 분명하고 이후에 지난 교체기에 이만희 폐수를 넘어갈 즈음에는 우임금 시절부터 황하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토사가 바다를 메워서 폐수가 흘러갈 정도의 육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요동고세 요동외유와 연나라 징계의 침입. 요동고세와 요동외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지만 일부 보충한다. 요는 경계 초소이므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세는 경계도 할 수 있지만 의식주까지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의 지피지역을 예로 들면 정확할 것이다. 이 비무장지대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한이 각각 철책선을 두르고 마주보고 있다. 이 비무장지대가 위만시대의 진고공지 상하장이다. 사진. 비무장지대 사진. 출처 카톨릭 신문. 사서에는 요동고세만 나와 있지만 번조선에서도 장세를 설치해 두고 대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번조선에서도 요동외유와 같은 요를 설치해 두고 연나라를 경계하고 있었을 것이다. 연나라 장수 징계는 동호의 인질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사서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이 동호는 분명히 번조선이다. 그렇게 인질로 가 있는 동안에 번조선의 허점을 파악해 둔 것이다. 이 허점을 기습으로 파고 들어가 고대 요동 전역을 번조선으로부터 강탈한 것이다. 이 허점이 무엇일까? 전국시대 연나라의 수도인 연화도가 발굴되었는데 동서 8km, 남북 4에서 6km로 전국시대 도성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그런데 1980년대 여기서 경관이 발견되었다. 지도 1-5의 요택의 바로 아래 지역이다. 바로 수나라의 군사들이 요택 주변에서 몰살당한 그 시신들로 고구리가 세운 경관인 것이다. 그 지점이 연나라 도성이란 점이 또 의미심장하다. 번조선을 침략했던 연나라가 보란듯이 경관을 만든 느낌이어서이다. 아무튼 징계는 요택 바로 아래에 있다가 기습으로 번조선을 침략했으므로 그 허점이란 필시 요택과 관련 있다. 즉, 번조선은 요택을 믿고 경계를 소홀히 했는데 번조선의 인질로 있던 징계가 이 요택의 허점을 간파하고 거기로 침투한 것이다. 일종의 요택 비밀통로이랄까? 하지만 징계의 연호군 점령은 일시적이었다는 점은 앞선 3부에서 충분히 근거를 들었다. 다시 연나라를 밑으로 몰아낸 번조선은 아예 요택에 더 미친 폐수 밑으로 밀어버리고 완충지대를 두어버린 것이다. 바로 진고공지 상하장이다. 이러면 저 멀리 달려오는 중국의 군사들을 보고 요택의 비밀통로를 닫아버릴 시간을 벌 수 있다. 따라서 원래의 연나라와의 경계는 기주혀 보갈속도의 이수였는데 징계의 침입에 놀란 번조선은 이후 그 밑에 폐수를 중국과의 경계로 한 것이다.
고대 요동의 경제적 가치. 고대 요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첨언이다. 오본왕의 고대 요동 정복 이래로 요동 고세를 경계로 아래 부분에 중국 국가의 요동군 평주 유주가 설치되었다. 오본왕 이래로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는 단 한 번도 고대 요동을 중국 국가에게 내준 적이 없다. 일단 이 사실을 강조한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설을 해석하면 해석이 산으로 간다. 요동의 공손시 정권이 들어선 적이 있었다. 이 요동도 당연히 요동고세 아래 지역을 말한다. 이것은 호안이 무너진 뒤 위 5촉 삼국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 공손시 정권이 남쪽 오나라에 준마를 공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나라는 농경 국가이므로 준마가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준마를 공손시 정권으로부터 사간 것이다. 그런데 서쪽으로 태행산맥과 위나라에 막혀있고 북쪽으로 고대 요동에 막혀있는 공손시 정권이 이 준마를 어디서 구했을까? 위나라는 적대국인 오나라에 공급할 것이 뻔한 공손시 정권에게 준마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나라가 공급한다면 공손시 정권의 중개 무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면 된다. 오나라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데 공손시 정권의 중개 임무를 챙겨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준마의 공급처는 북쪽 고대 요동 밖에 없다. 고대 요동은 태행산맥 북쪽을 넘어 흔하디 흔한 유목 국가로부터 준마를 무진장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준마를 이용해서 고대 요동은 남쪽 오나라로부터 필요한 식량을 넉넉히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태여 공손시 정권이 이 알짜거래 사이에 끼는 것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위나라와 협력하여 공손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동천왕이 노력한 것이다. 하지만 위나라는 오나라가 준마를 공급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동천왕과 힘을 합쳐 공손시 정권을 무너뜨린 후 동천왕을 배신하여 이 지역을 독차지한 것이다. 지도 공손시 정권 당시 동아시아 전도 아무튼 고대 요동은 남쪽으로 넓은 화북평원과 마주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넓은 유목지역과 마주하고 있고 만리장성 북쪽의 구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동쪽 발해를 통하여 요동반도, 만주, 한반도와 교역할 수 있으므로 중개무역의 최적지이다. 또한 고대 요동은 중국 민족과 교역하지 않아도 발해, 연안의 수운을 이용하여 광활한 요동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고구려는 해상 강국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당이 중국을 통일하여 중국 남조로부터 식량을 조달할 길이 막히더라도 쌀 걱정이 없는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고대 요동은 중국 민족에게 있어서 고구려 침략이라는 목적이 없더라도 꼭 차지하고 싶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노른자위 땅이다. 그래서 중국의 9명의 황제가 군침을 흘리며 갈석산, 현 남하산 1100m에 올라서 풍요로운 고대 요동 땅을 아쉽게 바라만 본 것이다. 후기 끝.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역사 연구와 영상 제작에 진짜로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바이.